이훈기 의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내란 수계 윤석열의 검찰 내 잔당들이 발호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여러 차례 밝혔는데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 프로스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과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본건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 사실입니까? 예, 검찰 제가 존경하는 정점식 의원님 질의에서 차관 검찰국장인데 검찰과장이라고 해서 검찰과장은 제 기억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 있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어떤 계통을 통해 갖고 보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강백신 우리 검사의 주장은 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 장관과 차관이 그 자리에서도 저는 차관에게 좀 더 신중하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6일날 예결위 종합 질의가 끝난 그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 법무부 대기실에서 저희들 얘기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백신은 이번 검찰 국기문란 사태의 주동자로 대장동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적인 친윤 검사입니다. 검찰 내부망의 항소 포기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린 김영석 검사,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다고 판단한 수사팀이 대검찰청에 대응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한 홍성철 검사, 이들은 모두 대장동 2기 수사팀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의 검난을 주도하고 있는 자들의 조작, 기소 정황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영석은 유동규 진술 회유 및 조작 혐의, 홍상철은 정영학 엑스파일 증거 조작 혐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감찰을 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 이와 관련해서 따로 감찰을 시작한 바는 없습니다. 강백신이 주도하고 있는 이번 국기문란 사태에 적극 호응하는 검사들의 면면을 보겠습니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원, 창원지검장 재직 시절에 명태균 게이트를 축소 수사해 사건의 줄기가 윤석열에게 올라가는 것을 앞장서서 막은 의혹을 사고 있는 인물입니다. 공봉숙 서울고검검사,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 김건희의 허위학력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던 검사입니다. 장관님, 내란 수계 윤석열의 검찰 내 잔당들이 발효하는데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대장동 사건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성남시의 일부 공무원들과 결탁해갖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했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나 수사부나.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라든가 유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별개로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의견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면밀히 살펴보고 이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에 대해서 항소 포기할 때는 아무 소리도 못하던 검찰이 지금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조작 수사를 하고 이에 발각된 피의자들이 벌이는 위선적 작태입니다. 법무부는 법치를 조롱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정치 검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검사 반드시 단죄해야 합니다. 저희 당에서도 검사들의 중징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님,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회에 오면 저희들도 적극 논의에 참여하겠습니다. 예. 국민권익위원장님, 내란 수계 윤석열의 절친이시죠? 대학 동기는 맞습니다. 예. 제가 국민권익위원회를 보면 윤석열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난 11월 6일 권익위가 배포한 보도자료가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인건비 6천억 원을 과다 편성해 직원들이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이 보도자료를 보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세금으로 자신의 배를 불린 아주 부도덕한 집단으로 돼 있습니다. 권익위가 이를 조사한 게 올해 2월 맞죠? 정확한 시점은 제가 제가 확인한 바로 2월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 2월 달에 단 이틀 조사하고 그 결과를 9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하던 짓 똑같습니다. 국면 전환용 물타기로 갑자기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은 원래 2024년 기재부가 경영평가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기재부는 당시 건보공단이 인정 승진에 대한 해석 오류로 인건비가 과다하게 산정됐고 그래서 위반 금액 1,443억. 그렇지만 거짓이나 고의로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초과 인건비를 차감하고 관련자를 징계하고 여러 가지 페널티를 부과했습니다. 기재부 차관님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뒤늦게 종결됐던 이 사건을 다시 꺼내서 이슈화시키는 건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기재부 차관님, 권익위로부터 이 사건 다시 2월 달에 조사하고 보도자를 낼 때 그쪽에서 조회를 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 사전에 권익위원회가 기재부가 자료 요구를 받거나 협법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재부에서 이미 종결한 사건을 다시 꺼내서 마치 엄청난 비리가 있고 큰 사건인 양 부풀려서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려고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권익위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처리해서 무혐의 종결하고 윤석열, 김건희의 심부름 센터 역할을 해왔습니다. 유철한 위원장님,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의원들의 거센 사퇴 압력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자리 보존을 위해서 이런 사건을 만들어서 터뜨린 거라고 보입니다. 기재부 차관님, 기재부에서 이 사건을 이미 종결된 사건인데 잘 보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10월 20일 날짜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저희는 이렇게 사실관계와 결론에 대해서 일단 통보를 받은 바 있고요. 이거를 참고로 해서 기획재정부는 나름대로 방침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가 아닙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 장관님. 네. 제가 지난주 종합정책질의에서 문체보소관 아리랑 TV 국악방송에 대한 방발기금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지적을